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금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금요일 장 마감하고 숙제 영상 올리는 게 그대로는 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대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월 달 들어와서 지난주부터였나요? 네. 이번 주도 거래대금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런 거래대금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 속에 검색된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7번 아임 패턴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 뚜렷한 완전히 집중을 받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제 그리고 그제 상승의 여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쭉 이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HVM, 네오셈, HLB, 알테오젠 위에 두 종목은 K 반도체. 뭐 K가 자꾸 붙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 붙이는 용어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붙이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저거겠죠? 중국의 그 AI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빅 빅시크 맞나? 딥시크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뭐 그 관련된 우리 또 엔비디아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는 식으로 뭐 그런 간담회도 가지고 논의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잠깐 조용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공정 종목이든 재료 종목이든 뭐 검사 장비 혹은 설비 장비 종목이든 종합 반도체까지 최근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은 뭐 제약주들인데요. 뭐 약간 뭐 개인 자체 이슈로 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이틀 종목은 HVM. 눈에 띄는 이 강력한 왜 지난 이번 주 장 초반 우리 하나그룹들 종목들 만났잖아요. 걔네들처럼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7번 아임 패턴 종목은 오늘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HVM 상한선 패턴으로 타이틀 골라봤고요. 종목들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HVEM부터 보실게요. 바로 장 초반 살짝 요거는 일봉 요렇게 봤을 경우에 이 옛날 데이터로 쭉 가볼까요? 언제로 가볼까? 이날로 가볼까? 11월 19일 그냥 11월 19일로 가볼게요. 화요일이네요. 11월 19일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기는 하네. 3만원대 정도. 3분봉입니다. 3분봉에 이렇게 막힌 자리들 여기 한번 그어놓고 오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딱 거기죠. 여기. 잠시만요. 요 저항들. 요 저항들을 오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 제가 좀 러프하게 그냥 그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넘기게 된 날이네요. 그 넘기는 과정에서 분봉에 보면 넘길 때 3분봉 기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넘길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건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두 개를 받고 다시 재돌파. 이 조정 두 개의 조정 위치를 잘 보시면
넘긴 자리 절대로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터치하자마자 아 뜨거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내려가면 안 돼라고 마치 누가 이렇게 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다시 올라가면서 상한선 패턴으로, 패턴 중에 상한선 패턴, 장초반 급등 상한선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나요? 상한가 찍고 상한가 이탈했다가 이탈된 채 그렇게 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M,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하고, 돌파한 즉시 지켜주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한선 패턴 나왔습니다. 요거 오늘 타이틀 종목으로 잡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 네오셈입니다. HVM 섹터 한번 볼까요? 네. HVM은 반도체 재료 부품, 그 다음에 OLED도 조금 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산업에도 엮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올랐던 이슈로는 화성 발사 우주선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이라서 작년 11월 이때네요. 그죠? 이때 제가 적어놓은 게 무인 화성 발사 우주선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의 이슈로 또다시 했는데, 우주선, 반도체, OLED 복잡 다양합니다. 걸쳐져 있는 게. 그럴 때는 네이버 증권 가서 상승 HVM 누르고 여기 회사 설명, 기업 개요, 동사는 2012년 최신 선진 기술 활용, 고순도 금속, 그 다음에 스퍼터링 타켓, 그 다음에 니켈계, 그 다음에 티타늄계, 특수 금속, 첨단 금속 제조, 금속 제조를 하네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공동 연구도 하고요. 국내 5인치 이상의 티타늄계 첨단 소재 개발을 완료하여 우주항공 분야. 얘네들은 소재나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동종 업종도 보면 고려 아연 풍산, 사마 알미늄 풍산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데 왜 오늘 K 반도체 낭 엮였을까? 그쵸? 조금은 의아하기는 합니다. 종목 분석 한번 눌러볼까요? 얘네는 비철금속 업종이거든요. 비철금속 쪽인데 얘는 오늘 왜 여기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재료나 부품 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HVM 정부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조 투자 소식 등의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참 어제 특징주 붙은 게 어제 얘는 우주항공 그걸로 오른 것 같아요. 얘는 온데 다 붙어 있어서 우주항공 반도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OLED, 여기 OLED 그냥 HVM이 올랐으니 그냥 다 그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건 후속 특징주 기사나 이런 거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읽어봐야겠네요. 다음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도 예전에 라인들 여기 어디 라인들 되겠네요. 여기 지금 그어놓은 이 라인들이 언제 그어놓은 건지 한번 볼까요? 대충 이때 그은 거 훨씬 더 이전으로 갑니다. 이때 그은 거네요. 그죠? 이때 숙제할 때 그어놓았나?
그거를 넘기고 지지받고 하다가 돌파 시도 실패. 네. 그리고 오늘에 다시 왔다. 뭐 그런 느낌 받고요. 오늘 숙제로는 검색된 이후에 재돌파는 여기다. 네.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상한가 갔나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네. 상한가 근접 종목이 되겠네요. 데드크로스 패턴. 근데 전체적으로 패턴이 조금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딱히 있나? 토픽, 강세 토픽만 존재하고 해당 그건 없죠. 특징주 종목에 대한 특징주 기사는 없어요. 토픽만 있었다. 후공정 장비. CLX 반도체. CLX란 두뇌의 역할을 하는 CPU와 메모리 반도체를 있는 최첨단 인터페이스. 이 기자 누구지? AI가 썼나? 오타네요. 있는. 이 있는이 이 철자 이거 아닐 텐데.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를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라고. 인터페이스가 연결시켜주는 통로, 다리, 교량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니까 다리나 교량이라기보다는 연결 통로 같은 거 데이터나 어차피 전자 신호들이니까요. 걔네들이 지나가는 그 길, 거기를 CLX 고용량 CLX D램을 적용하면 메인 D램과 더불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 가능하다. 즉, 뭐 2차선 도로를 뭐 왕복 뭐 4차선이나 6차선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의도겠죠. 2028년에는 15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인데 그 관련해서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키스 전자 등이 있고요. 네오셈은 요거 저장해놔야겠다. CLX 검사 장비. 검사를 하고 검사 중요하죠. 불량품을 판별하는 그 최전선에 있는 과정이고 그거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네오셈이 개발한다고 하네요. 코리아 서키트는 그 기판, 그 관련된 이 반도체의 기판을 제조하는 곳이고요. PCB가 기판입니다. 기판은 그 판때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부착이 되고 그 걔네들끼리의 데이터 신호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는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를 하기 위한 부품, 소켓, 소모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넥터, 이것도 소모품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거나 조립하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얘네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검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온 김에 CLX 반도체로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 이것만 하루 종일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이미지를 눌러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 3개를 이분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요거는 아파트처럼 똑같은 대지 위에 층수를 높여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메모리를 쌓아 올려 대역폭 속도를 향상시킨 고밀도 메모리. 대역폭 속도가 뛰어나며 대규모 그래픽 렌더링 작업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에 적합하다. 다음 오늘 여기 진입하게 만든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여기는 링크죠. 링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서랑 메모리, 그 다음에 가속기, 스토리지 등 제품 효율적으로 연결,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메모리 공유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품 단위가 되게 작을 거예요. 얘는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핌, 메모리 내부의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위치시켜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라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요것도 있네. AI 반도체. 근데 요 그림을 우리는 볼 거니까. 이거 넘어가 버리네. 글로 설명된 거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그림이 제일 좋은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눌러볼까? 그림. 데이터 센터 속 개별 서버의 모습이고요. 서버 내부에는 CPU를 꽂는 자리와 D램을 놓는 자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게 D램이라는 게 메모리고요. 요건 CPU겠죠. 인텔 이런 데서 개발한 거. 네. 그래서 요 컴퓨터 안에 이렇게 위치해져 있다면 우리 집안 가정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사의 설명은 이게 하나의 메인보드, 판때기 안에 CPU 꽂고 옆에 메모리 꽂고, 우리 가정용 컴퓨터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둘 간의 데이터 주고받고 해야겠죠. 요 메모리는 저장하는 곳입니다. 임시로 기억하는 곳. 여기는 네, 계산하는 곳이죠. 이렇게 해서 요건 괜찮은데 따봉. 근데 여기 컴퓨터에 CPU만 있고 메모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라면 따봉 아니라고 하네요. DDR이 장치 바깥으로 나가면 취약해진다요. 그렇겠죠. 우리 뭐 신호도 멀리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존. 그런데 CLX 컨셉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CLX가 좀 더 그러니까 사이트 컨셉이 이렇게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렇게 여기가 하나의 컴퓨터 안이고 그 컴퓨터 안에는 요 CPU가 있고요. 혹은 CPU 옆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걸로 부족할 경우,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로 오고 있는 소행성이 지구 충돌까지 얼마 정도 남았느냐, 혹은 충돌을 하지 않을 가능성, 비껴나갈 가능성 어떠냐, 이런 거 계산을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버벅거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의 용량이 꽉 찼거나 아니면 얘가 연산 한계를 벗어났거나. 얘 연산할 때도 살짝 옆에 이렇게 메모리 붙여주면 연산 한계를 조금 넘어서기도 하죠. 그렇게 연산하면서 잠깐 노트에 좀 적어 놓는 그런 개념이 요 메모리가 되는데, 요걸로도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 이제 이만큼이나 갖다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갖다 쓰면 아까 위에서 그림처럼 효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요 튼실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특정 장치가 동원이 된다. 그래서 CXL 링크 스위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장치를 통해서 얘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이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림들은 기존 메모리 꽂는 곳에다가 CXL D램을 익스펜더를 장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기도 하지만, CPU를 여러 개 쓰고 이런 좀 재미난 그림인데요. 컴퓨터가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D 컴퓨터 해서 많이 많은 컴퓨터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요 CXL 네, 메모리들이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장치들이 또 이만큼 있어서 요거를 1대 1의 개념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대 필요할 때마다 다 네. 나는 그냥 한 개만 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쫙 당겨서 다 쓸 수도 있는. 얘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2.0은 뭐 궁극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네요. 네. 요렇게 또 갈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확장성인데 지금 서버들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우리 네이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이버도 서버 그다음 이게 서비스 그다음에 서버 군들 여기에 메모리 CPU 뭐 그런 요게 요런 식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고려해서 필요한 놈들이 네, 공유 자원을 일단 확보해 놓고 풀을 필요한 놈들이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까지만. 너무 멀리 나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렇고요. 관련주는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물들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눌러봤는데요. 뭐 이런 그림들이 있나 봅니다. 삼성 연산 성능을 2배 강화한 2세대 스마트 SSD 저장 장치죠. SSD SSD가 네, 안에 이런 메모리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셈은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HLB는 네, 상한선 패턴입니다. 검색된 이후에 하지만 30억 기준으로 보면 52평 S 패턴이죠. 네, 그리고 얘는 왜 올라갔을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테오젠 그냥 기술적 반등 과정에서 나온 뭐 얘는 알테오젠은 질질 패턴 정도로 짧게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특별하게 없죠? 특징주가 없습니다. 오늘 종합시황 이거 말고 종합시황 여기 있네. 장 특징주가 특징주 14일 특징주 미국 특징주 말고요. 네, 한국 특징주로 해서 없었어요. 네, 미국 특징주만 있고 여기 있긴 있네. 14일 왜 없지? 왜 검색이 안 돼? 포바이포 있었고 요거 같네요. 네.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 육성 소식보다는 요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HLB와 알테오젠이 오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HVM과 네오셈 얘네들이 오른 이유는 대충 TLB도 여기는 검색되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디 갔나 아까 아까 그거를 네 CXL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CXL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CXL 개발 참여. 그래서 요 관련해서 싹 다 움직인 것 같습니다.
CXL로 움직인 종목들은 또 나름 종목에 마킹 해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검색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네. CXL. 네. 네오셈이 CXL인가? 네, 그쵸? 이렇게 다 써놔야지. CXL 코리아 서키트는 FPCB였죠 아까. 네. 또 CXL로 움직였고 네오셈도 CXL이라고 써있고 오킨스 또 CXL 파두 네. 파두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햅리스죠 얘는. 파두는 설계하는 업체 QRT 검사 장비 HBM도 있고 엑시콘 CXL 써놨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얘도 파운드리 햅리스 CXL 국순당 술 이거는 넘어갈게요. 800억 오픈엣지도 네 CXL 오픈엣지도 설계하는 회사 하잖아요. 그죠? 대교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익 THK는 네, 오늘 올랐고요. 상한가 갖다 풀렸나? 네 패턴이 없습니다. 뭐 여기 요렇게 뭐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요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익 THK는 로봇 관련하고도 요즘 연관이 있죠. 예, 얘는 네. 요 THK라는 일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그 부품 기술이 있습니다. 그 레일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어디든 아마 쓰일 겁니다. 삼익이라는 쌀떡 만드는 회사가 그 THK 일본 회사랑 합작 기술 제휴를 해서 네, 같이 고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져 왔고요. 시총은 2,800억 정도 됩니다. 네. 매출은 나쁘지 않은 이 회사 돈은 잘 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PIE는 저거지. 얘 유리기판인데 또 올라갔다가 일단은 네, 많은 부근에서 계속 그쵸?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뚫으려면 뚫을 거고 아니면 얘 과열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나요? 아닌가? 경고 예정 정도였구나. 그럼 얘는 뭐 확 들어갔다가 다닐까 확 들어갔다가 그래도 뭐 상관은 없나? 그럴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전에 되게 세게 올라갔어요. 얘도 오랜만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 같죠. 그쵸? 얘도 뭐 거의 여기 언덕 정도 보면 되겠네. 여기 크게 음봉 떨어진 날 시작 가격 혹은 아니면 고가 정도. 여기 고가 보면 되겠다. 7월 18일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7월 18일 이날이네요. 그죠? 이날 딱 이렇게 딱 여기를 그어볼게요. 오늘 표시입니다. 이거 피봇 2차 장선. 오늘 피봇 2차 장선 라인이네요. 네, 여기를 너 오늘 오랜만에 간다 하면서 제대로 뚫고 올라가는데 안 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쉽다. 그런 거죠. 기준봉만 만들고 끝난 두산 에너빌리티 휴젤입니다. 휴젤 뭐 하는 회사더라? 메디톡스랑 휴젤이 보툴리눔 독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이다. 소송 중인 회사고 짧게 끊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네, 거의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돌파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전에 다시 한 번 더 쏘아 올렸다가 이 삼익 THK도 로봇 종목이잖아요. 관련인데 레인보우도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네, 재돌파는 없었고요. 재돌파 시도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 네. 시총도 7조 정도 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던져버리는 이 누가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봉에서 이걸 알 수가 있나 일단 전체적으로 뭐 개인이 이틀 연속
마신 것 같기는 하고요. 개인이 나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이런 상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안 좋은,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종목이 안 좋은지 아니면 그냥 형사적인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인보우가 공시는 없을 것 같은데 기사는 있었어요. 설마 이게 기사에, 어제 기사에 안 나온다고? 그럼 13일 기사에 안 나온다고? 진짜로? 진짜로요? 진짜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이버. 네, 네이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색해 보시면요. 어제 주간 동아에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관련해서 자문을 했는데 광장에다가 기사 내용은 제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유를 했는데 이 법무법인 광장 내부 직원들이 이 내용을 미리 뜯어보고, 여기서 표현이 뜯어보고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쓴 표현이고요. 어떻게 봤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경찰에서. 어쨌든 봤답니다. 이 미리 알았답니다. 그래서 같이 돈을 태워서 이득을 본 세력들이 있었고 그게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 하고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전 정보 취득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 자기 명의로 얼마 이상 투자 못하는 걸로, 직접 투자 못하는 걸로 되어져 있죠. 주식 이게 정보잖아요, 사실은. 기술, 기법, 타법, 뭐 기법, 신법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기법 필요 없고 신법, 기법 위에 신법, 뭐 신법, 뭐 바탕에 기법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고의 힘은 정보력입니다. 미리 내가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나머지 관건은 자금 동원력이죠.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 갖다 때려 넣으면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정보력이 없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런 정보들은 잘 보안 유지가 되고 잘 차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런 케이스 있었고 그래서 내부 정보는 셀 수 있습니다. 그 들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 정보를 숨길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해당 그것에 직접 관여한 사람, 대주주.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우리보다 더 잘 버는 건 어쩌면 진리이고 당연한 거고 거스를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주가 조작 사건이나 횡령 배임 사건들에서 항상 잡고 보면 다 윗대가리들입니다. 정보 취급이 용이한 자들. 정보 싸움이니까요. 신법, 기법, 그 사람들은 신법, 기법 없습니다. 정보력과 자금 동원력 둘 갖고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나도 그러고 싶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인데 어보브 반도체는 오전에 갭으로 뛰었다가 오늘 오전에 갭으로 뛰었다 이렇게 쭉 뺀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보브랑 제주 반도체 두 개. 얘네들은 좀 쉬었다 갈 모양인지 아니면 얘네들의 소임이 다 된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보브는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말고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세팅되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종류는 되게 많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나 온 디바이스 이런 의미는 소프트웨어가 그 메모리나 CPU 그 안에 이미 탑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램 안에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들은
그 세팅된 그 프로그램 그 역할만 고유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 뭐 아까 어버브 반도체 이런 두 개가 일단은 CXL 메모리 때문에 일단 내려간 건지 일단 자리를 좀 물려준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BHI 원전 관련된 그냥 기준목만 찍고 빠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쌍봉입니다. 유리기판 필옵틱스 잠깐 꿈틀, 루미르가 뭐 하는 거였더라. 이것도 인공위성이네요. 그죠? 얘도 일봉으로 보면 이제 여기 11월 달 거. 아까 11월 달 뭐 있었는데 HVM의 11월 달 기사가 화성 가냐 마냐 뭐 그 이야기였죠. 요때 루미르 기사들이 영상 레이더, 한국 최초 달 착륙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루미르, 트럼프 올인 머스크, 요때 아마 이제 저거겠죠? 11월 달 미국 대선 뭐 그거였지 싶다. 그래서 그때 막 우주항공 탑픽 1등 수혜 섹터 우주 뭐 이런 식으로 그때가 11월 달이었던 것 같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 재건 저거 돈 싸움입니다. 내 돈 들고 들어가 재건하면 적자입니다. 돈 뜯어내서 재건을 해야 남의 돈으로 재건해야 승자겠죠. 그래서 미국과 EU는 저기 가서 지금 누구 돈을 뜯을 것인가. 젤렌스키 돈을 뜯어야겠죠. 젤렌스키가 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어리버리하면 내 돈 내고 갑니다. 루미는 어쨌든 오늘 그냥 찌르고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찌르고 빠진 애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셀트리온, 삼전은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아까 보셨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기준봉, 그다음에 한화 엔진 그동안 하나 비전 여기 다 이렇게 한화 솔루션 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화 오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까지 한화 그룹들은 일단은 좀 쉬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신규 상장 종목 있었는데 얘는 기준봉만 찍고 그냥 빠졌습니다. 동방 메디컬 이것도 신규 상장 2일차 별로 재미없고요. 하나 기아, SK 하이닉스 다시 20만 원 회복. 그다음에 네이버 조정, KB금융 일단 하락 중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하락 중입니다. 얘는 주봉 볼게요. 다음 하나 봤고 전진건설로봇도 얘도 일단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첫 스타트 좋았다. 첫 스타트의 검색만 많고 음봉으로 오늘 마감되었고요. 삼성중공업 별로 안 좋네요. 일렉트릭 분봉이 다 좋지 않습니다. 다 갭으로 하락한 종목들. 하나비전, 현대중공업까지.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 장 초반에 어제 잠깐 반짝했던 것들 오늘 반등을 못 해준 것 같고요. 재건이 아까도 잠깐 루미를 볼 때 기사였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일단 뒤로 좀 밀린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요. 또 지켜봐야죠. 이건 테마 종목입니다. 그냥 그런다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가들이 들썩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들의 소형주들은 다 테마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주 반도체 제가 저번에 한번 중국 기업이고 중국의 딥시크도 있고 그다음에
해서 일봉도 네, 싹 네, 그러 돌아가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단일가 마지막 날 매수한 거 2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요. 네, 오늘 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어디서 샀지? 여기서 샀을 겁니다. 네, 여기서 예전에 이제 단타 좀 치던 거 있고 여기서 사서 이렇게 네,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 오시죠? 이렇게 매도했고 오늘 뭐 당일 단타는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 리튬 포어스 네, 300억입니다. 네. 언제 300억까지 쪼그라들었는지 모를 만큼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한가를 칠 때가 가끔 있긴 했었으나 네. 300억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900원이고요. 네, 존폐위기. 근데 이 회사 이름 바꾼 회사 아닌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사명? 변경? 아닌가? 이름 바꾼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사고 변경 맞죠? 어반리튬 WI 업종 변경 대표이사 변경 상호 변경 네. 이런 회사들은 뭐 된다 하면 조금이라도 엮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리튬 포스라서 이 리튬 관련 2차 전지가 한참 미쳐 날뛸 때 2023년 그때 요 한몫 챙기려고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름 바꿀지도 모릅니다. 원래 또 뭘로 바꿀까요? 회사의 경영 목적 사업 다각화 이름 좋죠. 요 핑계 되게 좋아요. AT 테크놀로지 이제 이거 옛날이네. 뭐야 이거? 이 회사 맞나? 과거에 와 이름 진짜 많이 바꿨네요. 프롬 30, AT 테크놀로지, PMG 파마 사이언스, 네, 파마 사이언스라고 붙은 거 보니까 야 조만간 얘네들은 AI나 HBM 혹은 유리기판 네, 그쪽으로 또 네, 회사 변경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고요. 소룩스도 하한가, 이 왜 하한가지? 일단은 네,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이라고 하네요.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대표이사가 집어 던졌네요. 네. 뭐 빡쳤는갑다. 네. 다음 DXVX 한미약품하고 관련된 회사. 브릿지 21%. 브릿지도 왜 바이오 테라퓨틱스니까요. 뭐 얘네들은 참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상승한 종목들은 그냥 요걸로 떼오겠습니다. TLB.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에 관련된 기사들은 CLX 메모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TLB 마이크로 컨텍솔. 자,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만 읽을 거예요. 요렇게만.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네, CXL, 네. 삼익 THK는 네, 테슬라. 그 다음에 HVM, 요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CXL, 네. 네오셈 CXL. 네, 맥스트는 사명 변경이니까요. 맥스트는 비트맥스로 사명 변경 한다고 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요것도 CXL,
그다음에 오킨스 CXL, 해성 DS CXL. 4x4는 퓨리오사 관련하여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 그럼 로체 시스템 마찬가지 CXL. 그다음에 PIEE는 유리기판. 국내외 반도체 대기업 문의 폭증 소식. 그다음 휴림 로봇 9.99억 원이죠. 9.99억 원은 뭐야 또? 휴림 로봇 한번 눌러볼까요? 휴림 로봇. 절연사채 9.99인가? 유상증자 이건가? 유상증자. 야들이 SK하고 조금 엮여 있기는 한데, 유증, 하여튼 그렇습니다. 레드캡 투어,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조선해양이 원자력 추진선 모델 공개 소식이라고 하네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 원자력 추진선. 인포바이는 자사주. 그 다음에 엔투텍은 이것도 반도체. 휴젤. 그 다음에 슈피겐 코리아. 아이폰 SE4. 그 다음에 파두도 아까 봤죠. 우리 CXL. 제가 아까 키워드 붙여 넣었고요. 삼성화재, 태영건설, 스킨앤스킨, 전환사채, 그 다음에 오름 테라퓨틱까지 오늘 신규 상장 봤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CXL 주말에 공부해보자.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거 뭐야?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름세가 일단 좀 주춤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드디어 2600 근처까지는 왔는데 2600 찍고 빠지려나? 일단은 그래 거래대금도 어제보다는 좀 적었네. 그래도 13조. 외국인은 좀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좀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한 3일 정도 쉬었으니까 오늘 또 올라가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10조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것은 코스피고 코스닥은 하락이 많았고 한가 2개 있었고 아까 봤고 14조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은 10조. 거래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선물 좀 올랐고 옵션은 사자 쪽에 배팅을 좀 더 한 것 같고 외국인 기관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 환율은 요거는 환율 어제 오늘 새벽이죠. 14일 마지막 장 마감 때 좀 내린 모습으로 50원대에서 벗어나서 41원이니까요. 환율 차트도 일단은 좀 조정받고 있다. 좀 내려가라. 환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번 안 뺐던 숙제 종목은 4종목인데 차트 어떤 움직임보다는 그냥 삼성하고 LG, SK가 CXL이라는 좀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요 반도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근데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언급한지는 제가 지금 숙제하면서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머릿속에 한번 쓱 스쳐 지나가게끔 하는 정도라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차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일까? 업종 종합, 이거 보면 되겠다. 그죠? 업종을 보면 되잖아. 업종. 코스피, 전기전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만 내가 골라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뭐 코스피 200을 볼까요 한번? 코스피 200에 반도체가 있나? 그렇게는 안 하잖아 다들. 정보통신? 이런 느낌일까요? 반도체가? 코스닥은 반도체가 있나요? IT 서비스? 통신? 없죠.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차트에서 뭐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라고 반도체가 다 이런 모습일 거다. 네, 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이럴지도 모른다. 한때 좋았다가 지금 내려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또 그렇진 않아. 그쵸? 하이닉스가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한번 가볼까요? 온 디바이스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거 이거 두 개 제기하고 리노공업 언제 이렇게 그슬그슬 올라왔네요. 얘는 또 리노공업이다. 그 다음에 HPSP, 대덕전자, 태성, 대덕전자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아까 보신 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시총 높은 것들 DB하이텍, 고영. 고영도 진짜 많이 올랐네 여기서 미친듯이. LX 세미콘 뭐 이러고 있구나. 하나마이크론 파도. 네. 그 다음에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고용 여기도 들어가네요. BK홀딩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D 낸드 플래시 좀 전통적인, 요즘에는 낸드 플래시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네, 그쵸. 반도체 생산 대표죠. 세 개. 그 다음에 아이폰은 빼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공부를 좀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얘네들은 좀 이렇구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거 정도라도 살짝 스쳐 지나가게끔만이라도 해놓고 우리가 사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단타하는 거 검색기에 의존해서 우리 하니까 검색기 뜨면 하고 뜨면 뭐 관심 가지고 뜨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지고 해도 됩니다. 뭐 하루에 뭐 물고기 100마리 200마리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복잡 다양하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그냥 내 잡는 기술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오늘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주식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굳이 뭐 CXL이 뭔지 HBM이 뭔지 뭐 지금 차트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또 하다 보면 숙제를 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궁금한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궁금하면 좀 못 찾는 편이라 최대한 억누르고는 있는데 호기심이 뭐 많다고 뭐 딱 좋은 것도 아니라서 억누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뭐 상식 공부 한 개 더 한다는 생각하고 네, 그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숙제 영상에는 제가 깊게는 안 하지만 그래서 혹시나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상식 술자리에서라도 내가 좀 더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나? 네. 누군가에는 재밌는 이야기거리? 반도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되려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숙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종목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따뜻한 봄 기운,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기운 많이 맞으시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